YTN 이문석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는 대학 입학전형위원회를 엽니다. 이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서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 정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향후 의대 모집 인원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3도, 습도는 86%입니다. YTN 뉴스 FM.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습기 보이스 트로트 가수 신성입니다. 요즘 날이 좋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차량 이동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이륜차 운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차종 특성상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행 전 헬멧 착용은 기본인 거 아시죠? 나 하나쯤이야 생각은 금물!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전방과 후방 주시 잊지 마시고요. 모두가 도로 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이륜차 운전 문화 함께 해주실 거죠?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에서 시작된 우주를 향한 도전이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은 새롭게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과 함께 대한민국이 5대 우주강국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5월 27일 시작되는 우주항공청의 담대한 도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대한민국 아침을 응원합니다.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 그냥 해버리는 건 어떠세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이 풍자와 기지로 가득한 글을 쓴 이분은요, 이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런 글이 써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번역인데 어떻습니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영민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들은요 평생 불행하대요. 근데 오프닝이랑 이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그런가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고 안 하셨잖아요. 되는데 한번 해보고 이게 불행한지 아닌지. 아 근데 네. 결혼을 저 안 해봐서 아, 그래요? 결혼하면은 행복한 거 아닌가요? 금요일은 그래요. 또 불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금요일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라는 건데 아, 결혼한 아하. 사람 다 불행한데 뭐 금요일이라고 예외겠습니까? 하는 버나드 쇼의 농담인데요. 좀 너무 아하. 어려웠죠. 저는 갔다 와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셨죠? 알겠습니다. 요즘 돌싱글즈 유행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금개혁. 아 이거 미래가 걱정되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 연금 개혁 21대 국회 안에서 네. 처리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요. 바랐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연금 개혁 의제로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예. 이 대표가 지금 21대 국회 임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이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가 아직도 처리가 불투명하다라면서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서 연금 특위 개최 요청했고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이번 국회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또 영수회담 개최할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서 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 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라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풀이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수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야가 네. 연금 개혁안의 여부를 두고 계속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설전을 이어간 건데 네. 이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의 협상안이었던 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네. 이게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한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받겠다라고 대승적으로 했는데 네. 그걸 논의를 진척을 아닙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발해서 네. 이게 정부 아니었던 적이 없다. 아하. 그러니까 이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예.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입장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거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좀 다른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26일, 27일 네. 이렇게 양일간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엄청 오랜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4년 5개월. 네, 지난 2019년 12월에 이때는 중국에서 열렸는데 네. 그때 이후로 4년 5개월 만입니다. 먼저 26일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리창 총리, 일본의 기시다 우미오 총리 각각 만나서 양자회담을 먼저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27일에 이 3자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예. 원래는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뭐 짧게는 1년, 길면 한 3년 간격으로 계속 개최가 되어 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예. 이번 정상회의는 상당한 공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 중 세 나라가
회의가 3국의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한중일 이랬던 것 같은데. 아, 헷갈려요, 이거. 예, 한일중. 그러니까 네. 한일중으로 바뀌었네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일단 장기간 공백이 있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만큼 네. 뭐 북한의 비핵화 같은 민감한 현안들은 공식적인 의제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네. 경제 통상, 인적 교류 협력 같은 좀 보편적인 이슈들이 주로 논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3국의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자 이런 내용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중국 양자 회담에서는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다 보니까 좀 북한의 핵도발 이슈 이런 것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중국이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여기에 한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견제의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양국 간에 좀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라인 야후 사태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사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뭐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는 건 아닌데 양국 정상이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네.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정상회의가 그 소원했던 한중 관계 개선에 좀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뭐 그간 굉장히 소원했다는 평가가 그렇죠. 있었던 한중 관계 좀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랑 회담을 하는데 이 리창 총리의 방한이 총리 취임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일본 대사를 초치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입장 견지해오고 있고 네. 중국도 아무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이건 정상회의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의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중국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는데 네. 이게 지난 2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0.4%포인트 올린 거니까 꽤나 많이 그러네요. 올린 겁니다. 예. 지금 뭐 반도체, 조선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예. 민간 소비와 같이 내수도 지금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됐지만 네. 소비자 물가 예상치는 2.6%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 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수치는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25만 원 주자 하는 이유가 경기가 어렵다는 거였는데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네요.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네. 그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연 3.5%였던 기준금리 동결하기로도 발표를 했죠. 네.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1차례 연속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이 2%인데 거기까지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섣불리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같이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결한 거고요. 그래서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 금리 낮추기가 또 더 어려워지는 흐름이라서 네.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 호조로 물가가 오를 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봤지만 네.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서 금리 인하 시점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금통위원 중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한 만큼 첫 금리 인하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금리 인하 관심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결혼 얘기가 나왔네요. 이혼 얘기인데요. 복선이었나요? 아, 그러니까 몰랐는데요. 앞으로 이혼한 부부도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는데요.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여도 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예. 이런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이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이 어제 A씨가 낸 전 남편과의 혼인 무효 소송에서 네. 원심에서 각하로 판단했는데 이걸 네.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네. A씨가 지난 2001년에 결혼을 하고 3년 뒤에 이혼을 했는데 네. 혼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없이 혼인 신고를 한 거다. 라면서 2019년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서 1심,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서 각하 처분을 했지만 네. 대법원은 좀 다르게 봤고요. 그래서 1984년부터 40년가량 유지가 되던 관련 판례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참 이혼하기 어려운데 이 혼인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게 무효라는 건데 이혼한 것과 혼인 무효인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미 혼인을 하고 그 혼인을 이혼으로 끝냈더라도 네. 다시 혼인 무효를 하면 네. 결혼한 게 아예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래서 법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결혼 생활의 일환으로 생겨난 채무를 어. 같이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 한쪽이 만약에 연금 수급자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은 또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죠. 인척 간의 결혼 금지하거나 부부 간의 형사 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다양한 법 조항들도 네.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겠죠. 예. 또 결혼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만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예. 또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채무를 갚을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혼인 무효가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혼인 무효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지 네. 이 혼인 무효가 되는 범위가 넓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네. 그리고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일 때 예.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척이나 직계 혈족이 있을 때 네. 이렇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이미 혼인을 이혼으로 네. 해소했다고 해도 만약에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네. 무효가 가능하다. 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신중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중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